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4월 9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큽니다. 이날은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부자 증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 금지, 공립대학 무상교육, 이렇게 시장에 좀 반하는 공약을 계속 내세웠거든요. 월가 입장에서는 극도의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도 사태로 큰 정치적 부담은 덜게 된 셈입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제는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인데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내년까지 가시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또 유럽도 2분기 경제와 실적 지표가 지금까지 중 최악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유로존 공동채권, 코로나 본드 발행 여부를 두고 남유럽과 북유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요. 이에 간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국제유가 마감 상황 보시죠.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오늘 진행되는데요. 대규모 감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제 오펙 회원국인 알제리의 석유 장관이 이번 감산회의에서 일평균 1,0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러시아와 사우디는 계속해서 미국의 적극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안 합의의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간밤 WTI는 장중 한때 12%나 치솟은 뒤 전거래일 대비 6.2%나 뛴 25달러 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1800선을 잘 유지합니다. 전거래일보다 1.36% 오른 183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요. 현재 시장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밑도는 백워데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반등 구간에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가 이렇게 좁혀질 때 금융투자 등이 현물의 매도를 멈추거나 오히려 매수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가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을 출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특히 종목별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방이 한진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4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서울바이오시스는 자동차 살균용품을 중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육류 공장 폐쇄 소식에 국내 육계 관련주들 하림과 마니커 FNG, 체리브로, 푸드나무 등이 올랐고요. 라파스는 코로나19 백신 패치 개발을 위해서 빌 게이츠 재단 지원 과제를 신청했다는 뉴스에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같이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낙연 위원장 관련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동남권 신공항, 또 선거용 공약인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영화금속과 동방선기,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 중인 또 영흥철강. 모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한마디에 이렇게씩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을 찾아가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포함해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즉, 아주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한 건데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반도 동남쪽에 인천공항에 이은 동부가 제2의 허브 공장을 짓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영남권 지자체들이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공항 건설을 요구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2006년 말에 최초로 공론화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부산이 가덕도를 그리고 경남은 밀양을 신공항 건설지로 제시했는데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 부족으로 2011년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신공항 건설이 다시 추진되면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고요. 이에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이 세 개 광역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무 검증단을 구성해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이 문제들을 검증하게 됐습니다. 작년 4월에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에 대해 소음과 안전성 그리고 확정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 국토부와 검증단은 이 문제를 총리실에 맡기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무총리실만 바라보면서 사업은 멈춘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가 긴 내용인데요. 이낙연 선대위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신공항 얘기를 꺼낸 거죠. 구체적인 공약도 아닌 것이 또 부산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부산 가덕도에 다시금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한 겁니다. 가덕도 수혜주는 동방선기, 영화금속, 영흥철강, 부산산업, 동성코퍼레이션, 우수AMS, 한국주철관 정도가 꼽히는데요. 동방선기와 영화금속, 우수AMS는 회사가 가덕도와 가까운 경남 창원에 있고요. 한국주철관은 본사가 가덕도와 가까운 부산 사하구에 있습니다. 동성코퍼레이션과 영흥철관은 가덕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하지 않은 테마인 만큼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오늘 해저터널 테마 역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낙연 위원장이 2014년부터 2017년 전남지사에 재임할 때부터 꾸준하게 해저터널 건설을 요구해 왔거든요. 직접 국토부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상의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목포에서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도 재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KT 서브마린과 우원개발, 한국선제, 유라테크가 관련주로 꼽히는데 모두 오름세네요. 이 역시 확신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원격진료 관련주에 주목할 때. 원격진료 관련주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정부가 원격 의료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기도 했고 또 트럼프 또한 한시적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서 이 관련 비용을 의료보험제도 지원에 포함을 했죠. 뉴욕 증시에서도 원격 진료 제공업체 텔라닥이 지난달에만 30% 이상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원격 진료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이 제한돼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수혜주로는 우선 인성정보와 네오팩트,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지케어텍, 유비케어, 케어랩스 정도가 꼽힙니다. 특히 케어랩스는 굿닥이라는 앱을 통해서 133개 병의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원격 진료, 운영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굿닥 앱에 접속해서 원격 진료 병원 찾기를 클릭하면 원격 진료 시범 운영 중인 병의원을 위치 기반으로 찾아주고요. 환자는 목적에 맞는 병원을 선택한 후에 전화 치료와 처방 요청, 또 송금하기를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3월 한 달간 굿닥의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와 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코로나 스캐너, 그리고 공적 마스크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스캐너로 전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 다루겠습니다. 세 종목 볼 건데요. 먼저 서울 리거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조금은 낯선 종목인데요. 의료 경영 지원 사업을 하는 코스닥 기업이고요. 오늘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코로나19 방호복 구매 계약 체결 소식 덕분입니다. 국내 방호복 생산 전문 기업 스탬프 코리아의 총판 기업인 B&F 코퍼레이션과 스탬프 코리아의 주력 상품인 S&P 2020 방호복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상품은 가수 아이유가 대구시에 기증한 방호복이기도 하고요. 중국 우한시와 대한의사협회에 납품되기도 한 상품입니다. 최근 국산 방역 물품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면서 해외 시장에 지속적인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의약품 공급망을 통해서 해외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약품과 BC월드 제약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할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다, 신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극찬하면서 수요가 폭증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여전한데요. 그동안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면 이제는 아지트로마이신 관련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제약품은 아지트로마이신 성분의 국제 아지트로마이신정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요. BC월드 제약의 경우 BC 아지트로마이신정이 전문 의약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대웅제약, 삼일제약, 안국약품, 한국콜마, 제일약품, 일동제약, 우리들 제약 모두 아지트로마이신수 화물 성분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